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바퀴. 우리 보거나 발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바퀴. 다둥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동네 한바퀴. 우리 마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 굉장히 시끄럽죠. 박태원 변호사님을 오늘 직접 모시고 소송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20년 승소를 장담했는데 패소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가맹약정금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는 내용입니까? 도대체 판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판결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판결 내용을 변호사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태원 변호사입니다. 2022년도에 승소할 것으로 저도 확신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담도 제가 했었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세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패소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패소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우리 하나리움 주민들 수십 명과 소송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리움 주민 중에 한 분께서 저희 말고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똑같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냈어요. 직전에 그 다른 변호사님이 먼저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변호사님 소송이 우리가 했는 소송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변호사님이 그 소송 과정에서 하나리움 아파트는 약관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든가 아니면은 허그가 불법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장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약관은 모든 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데 하나리움에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나 불법 행위를 한 거는 지구종건이나 아니면 무궁화 신탁이라고 봐야 되는데 허그가 불법 행위를 했다 이런 주장들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할 때에 우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 그 다른 변호사님 사건의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변호사님 사건도 대구 서부지원이고 우리 사건도 대구 서부지원이지만 재판부가 달랐습니다. 또 희한하게. 그래서 그 다른 변호사님 사건이 먼저 선고를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같은 지방법원 같은 지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결론이 달리 낼 수가 없었겠죠. 법원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건 판사님이 그 다른 변호사님 사건 결과 보고 판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결국 그쪽이 먼저 패소해서 우리도 패소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리움 아파트는 약관이 적용되는 아파트인데 약관식대로 계산을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고 그 약관은 무슨 불공정한 약관 같은 게 아니라서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게 판결문의 대부분이고 감액약정금이 보증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안 했어요. 또 우리 주장의 핵심이 우리가 상계하게 되면은 상계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못 받은 것은 결국 임대보증금이 남는다. 요게 핵심 주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양전환 가격이 1억 3,500이니까 1억 3,500을 우리가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 가격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우리가 먼저 준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증금도 줬고 도시기금 채무, 그러니까 우리는 건대당 채무도 끌어안았고 계약금도 줬고 우리가 먼저 준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먼저 준 돈 중에서 분양대금 줘야 될 거를 까나가는데 까나가는 순서를 지구종근하고 우리는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까나가는 순서가 제일 1번이 도시기금 채무 먼저 까고 6,280만원, 2번이 계약금 준 거 1,350만원 까고, 3번이 감액약정금 준 거 3,000만원 까고, 제일 마지막에 임대보증금을 깝니다.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임대보증금만 못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판결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다른 변호사님의 앞에 사건 판결문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우리의 핵심 주장에 대해 가지고는 판단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누락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위법하고, 이런 판결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항소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변호사님 사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심리가 아마 될 거로 봤고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뒤집어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허그 측에서 패소했는 입주민들도 돈 다 내줄 테니까 항소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왔죠. 자기들도 법리대로 하면은 항소심에서는 자기들이 패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 자기들이 업무 처리하는 관행하고도 달랐기 때문에 허그 측에서 항소 안 하면은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전부 돈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 내용에서 감액약정금이 보증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그 주장은 감액약정금도 임대보증금도 보증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허그 최초 가입 당시 감액약정금을 서류에 넣지 않았고 계약서, 표준임대계약서만 넣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최초에 하나건설이 넣을 때는 감액약정서 금액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금액 가입 한도 내에서 이행을 해주되 감액약정금은 허그 가입 당시에 서류를 넣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자료를 화면에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우선 1조 1호를 한번 보세요. 약관입니다. 약관 1조 1호 보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준다. 1조 1호에서 말하는 금액은 쉽게 말해서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요게 1조 1호의 금액이에요. 그 다음 6조 3항을 한번 보시죠. 자, 보증채권자는 우리 입주민을 말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즉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을 때는 분양전환 가격에서 도시기금 채무를 뺀 금액을 넘는 임대보증금하고 1조 1호의 환급금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죠. 분양전환 가격에서 도시기금 채무를 뺀 금액을 넘는 임대보증금. 자, 요거 임대보증금입니다. 분명히 임대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또 빨간 글씨 1조 1호의 환급금, 이것도 보증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조 1호의 환급금은 보증서에 적혀 있는 임대보증금을 말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앞에 임대보증금하고 뒤에 1조 1호의 환급금, 이것도 보증금이라 그랬죠.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그 뒤에 보증금,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하고 앞에 보증금하고 비교해서 작은 거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하는 임대보증금하고 뒤에서 말하는 임대보증금, 1조 1호의 환급금,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은 임대보증금을 말한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임대보증금하고 뒤에서 말하는 1조 1호의 보증금은 서로 다른 보증금이라는 것을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약관에서.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허그의 이제 현재 주장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눠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위에 게 보증금을 6천으로 보는 경우, 밑에 거는 보증금을 9천으로 보는 경우. 쉽게 말해서 위에 거는 가맹약정금은 보증금으로 안 보는 경우,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6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6천에다가 가맹약정금 3천까지 전부 다 보증금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9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거 가맹약정금은 보증금으로 안 보고 보증서에 적힌 6천만 보증금으로 보게 되면 그 약관식대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2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분양전환 가격에서 주택 도시기금 채무를 뺀 것을 넘는 임대보증금, 그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20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1조 1호의 보증금,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6천하고 비교해서 작은 돈을 준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6천만 원하고 마이너스 1220원, 당연히 마이너스 1220이 작은 돈이죠.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경우 가맹약정금 3천까지 보증금으로 봐서, 그래서 보증금이 보증서에 적힌 6천에다가 가맹약정금 3천 두 개 합쳐서 보증금이 9천으로 보면은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1780만 원이 됩니다. 요거하고 1조 1호의 보증금,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6천하고 비교해서 작은 돈 1780만 원,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가맹약정금 3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가맹약정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본다면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맹약정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뭐냐?
우리 법에 임대보증금이 뭔지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그런 게 안 규정되어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증금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보증금은 뭐 월세 밀린 거, 관리비 밀린 거 이런 거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는 목돈, 그리고 또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혹은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지급하는 목돈, 이런 게 보증금이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보증서에 적힌 6천도 당연히 보증금이고, 가맹약정금 3천 주면서 우리는 월세를 그 비율만큼 깎았지 않습니까? 3천이라는 목돈 주면서. 이것도 보증금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보는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계속해서. 예.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추가 임대차 계약을 한 사안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6천에다가 또 추가로 가맹약정서상 3천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추가 임대차 계약한 거, 즉 우리 아파트 사안으로 하자면 가맹약정금 계약한 것도 유효하다. 그것도 임대보증금에 포함이 된다. 이런 명백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맹약정서 집집마다 아직 보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전환보증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변경된 보증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연계된 약정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맹약정서에서 가맹약정금 3천만 원은 보증금이다. 전환된 보증금 혹은 변경된 보증금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약정금은 보증금의 일부라서 임대보증금을 전체 9천으로 봐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허그도 지금까지 15년 이상 동안 우리 아파트의 가맹약정금과 같은 그런 돈들도 전부 보증금으로 봐서 돈을 지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 안 주기 위해 가지고 핑계대고 있는 거가, 자기들한테 가맹약정금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세나 관리비 밀렸을 때를 대비하거나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주는 목돈, 그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지들이 뭔데? 지들이 국가기관도 아니잖아요. 공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에. 그런데 지들한테 가맹약정서를 제출했는 경우는 그거를 보증금으로 봐서 계산식에 넣어주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증금으로 안 봐서 보증금으로 보지 않아서 계산식에 넣어주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업무 처리에는 관행하고도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즉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들한테 법률 검토 시켜가지고, 야 이거 돈 안 줄 무슨 그 논리 구조를 억지로라도 하나 찾아봐라 해서 찾아낸 게 그거 같아요. 나머지 대부분 이제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요, 가맹약정금, 즉 대처보증금이라고 하죠, 그죠? 가맹약정금과 유사한 걸 하면 대처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돌려주는 이유는 신고할 때, 방금 이야기할 때 신고할 때 60% 일부 가입을 하더라도 신고할 때 보증보험공사에서 가맹약정금, 대처보증금 서류를 같이 넣었으면 해준다. 그런데 저희들은 같이 안 넣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 100% 뭐 60%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가 같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 차이점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액약정서 서류가 들어오면은 그 감액약정금을 보증금으로 보고, 서류가 안 들어오면은 보증금으로 안 본다.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약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화면에 띄웠던 그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약관 6조 3항에 분양전환가에서 도시기금 채무를 뺀 임대보증금과 1조 1호 즉 1조 1호의 환급금 즉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을 비교해서 작은 돈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은은 이거 두 개 비교해가 작은 돈을 주는데 1조 1호의 환급금 이게 뭡니까?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 6천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6천을 넘어서는 절대 주민들한테 돈을 안 줘요. 손해를 절대 안 봐요. 약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한테 서류를 낸 경우는 보증금으로 보고 안 낸 경우는 안 본다. 도대체 그렇게 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서류를 낸 사람한테는 돈을 내주고 서류를 안 낸 사람한테는 돈을 안 내준다?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자기네들한테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감액약정금 서류를 안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증서 넣은 6천만 원을 더 넘는 돈을 지네들이 개원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허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은 1조 1호의 환급금 즉 보증서에 적힌 6천만 원 이상 돈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냈든 안 냈든 간에. 그리고 또 우리 감액약정금이라는 3천 줬다는 거 허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도 다 제출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같은 경우를 자기네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다 밝혔기 때문에 돈을 내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겠어요. 저는 그 최초 임대차 계약하고 추가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올려준 그런 임대아파트들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허그한테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하지 않은 아파트들 많을 거예요. 지금 허그가 자기네들한테 다 보고를 했는 경우는 보호해주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보호 안 해줬다. 그 말은 못 믿겠어요. 소송 과정에서 그거는 밝힐 거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액약정금은 명백하게 보증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산식대로 계산하면 자기들이 돈을 돌려줘야 해요. 그거를 허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 가면 뒤집힐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10년 이상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패소한 주민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허그가 저 난리를 피우는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요즘에 허그의 뭐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주민들 고열을 짜내려고 하는 말바꾸기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분명히 줘야 되고요. 특히 그리고 이미 준 돈을 다시 토해내라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 742조에 비체변제라고 해서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내가 돈 안 줘도 되는 거 알면서 돈 줬을 때는 그 돈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허그는 지네들이 2022년도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어요. 즉 지네들은 판결에 따라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를 알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거 돌려내라. 이거는 정확하게 비체변제에 해당이 돼서 돌려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도 지금 돌려달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겁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할지 아니면 정말 바보같이 그런 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지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202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임대 계약서
계약을 할 때 허그 측에서 요구한 대로 가맹약정금을 포함하여 가지고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대부분 사람이 계약서 임대표준 계약서 상에서는 9천 몇백만 원 가맹약정 금액을 포함된 금액을 다 적고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가맹약정서 없이 포함 금액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허그 측 주장대로라면은 저희는 전부 가맹약정서 없이 전액 가입으로 9천 몇백만 원 가입한 세대가 되는데 그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거든요. 가맹약정 금액을 빼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맹약정금도 포함시켜서 보증 계약서를 꾸며라고 이야기했고 그 계약서를 허그에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저희 개개인이 보증보험 가입할 때 그 서류를 넣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허그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고 물어봤거든요. 예. 얘네들 이야기는 그거는 2022년 우리가 2020년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전에 그걸 연장 승계를 하는 거라서 다시 재가입이 아니라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안 주기 위해서 머리는 엄청나게 짜내는 것 같은데 머리를 짜내도 이치에 맞게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보증계약 체결을 하면서 전액 가입으로 다 해놓고 지금이 와가지고 2022년 전에 그에 대한 연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못 해준다. 말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날리는 공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2020년 이후 보증보험 가입 당시 신고 서류 작성부터 가맹약정금 포함 세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허그 측에서 가맹약정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송할 때도 장담을 했는데 결과가 장담했는 거하고 달리 나서 또 말을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100번을 연구하고 100번을 판례를 찾아봐도 우리 주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대단히 뭐 비싼 변호사를 사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지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의 아파트들한테 기존의 업무 관행하고 다르게 자기네들 약관 해석도 틀리게 해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고 땡깡 부리는 거니까 소송에서 지면은 작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법리와 판례가 너무 명백해서 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길 거고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보는 이웃인데 지고 제가 고개 들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았죠. 저희들이 질문을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몇 번 들어야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법적인 문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질문하는 저도 질문지를 만들면서 과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변호사님이 법리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줬지만 과연 몇 분이나 이해를 하실 건가? 어렵겠지만 계속 우리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띄웠던 거기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간 글자로 적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1조 1호의 환급금
요거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빨간 글자 임대보증금과 뒤에 있는 1조 1호의 환급금, 요거는 당연히 서로 다른 돈이겠죠. 서로 다른 돈이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라면 비교 왜 합니까? 1조 1호의 환급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증서에 적힌 6천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허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맹약정금은 보증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그 얘기대로 하면 앞에 임대보증금 이것도 보증서에 적혀가 있는 6천만 원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1조 1호의 환급금 이것도 그 보증서에 적혀 있는 6천만 원을 말하고 뒤에 있는 임대보증금도 6천만 원 그 똑같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왜 비교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약관 자체에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이웃인 박태원 변호사님과 같이 우리 동네 한바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 힘내서 계속 싸웁시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놀자.